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이며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인 서영석이 진행하는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짚어드립니다. 예, 조간브리핑 김영민 PD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영민입니다. 예. 자, 첫 뉴스는요. 예,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짜깁기 해서 청와대에 보고했고, 이 문건이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흘러들어가 대통령 선거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정말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참나. 예. 그런데 오늘 도하 신문들을 보면은 한겨레 경향 빼놓고는 안 써요?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아, 쓰긴 써요? 방송들도 그렇고요. 네. 이런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 여야 정쟁, 네. 진실 규명은 없고 여야 정쟁으로 흐르고 있고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녹취록을 보면 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네. 그 녹취록을 보면은 권영세 현 주중대사, 당시에는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이었습니다. 대선 당시에. 녹취록을 보면은 권영세가 국정원에서는 그때는 MB정부, 그래서 원세훈으로 원장 바뀐 이후로 기억을 하는데 내용을 다시 끼워 맞췄거든요. 아마 그 내용을 가지고 청와대에 요약 보고를 한 거지. 그걸 이제 아마 어떤 경로로 정문원이한테 들어갔는데 라고 말한 겁니다. 권영세 대사가 짜깁기 했다고 밝힌 대화록이 지난달 국정원이 새누리당에게 무단 공개한 정상회담 대화록이나 발췌본인지 또 다른 제3의 자료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후보 선대위가 원세훈 원장 취임 뒤 국정원이 대화록을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했고 정문원 의원과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의혹을 제기한 근거로 활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그런 발언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네요. 공작이 있었다는 거죠. 공작이. 전현 정권을 망라한 그런. 그게 원세훈이 그 국정원장에 취임을 해서 예. 짜맞추기를 했다. 네. 이게 자기들 의도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원세훈은 2009년 2월에 국정원장에 취임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해 2009년 3월에 회의록 비밀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강등시킵니다. 1급에서 2급으로 왜 낮췄는지 내가 알아봤더니 예. 1급 비밀은 차관이나 그 국회의원들이 열람을 못 한대요. 예. 그런데 2급으로 하면 열람이 가능하답니다. 예. 이 꼼꼼한 원세훈이가 그렇게 한 거야. 예. 자,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들어간 정문원 현 새누리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14 정상회담 1주년에 즈음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니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회의록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마 그 이명박이 자기가 대화록을 봤다 한 시점이 이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충 그림이 나오는구만. 예.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명박 대북 정책을 비판을 하니까 예. 이명박이 열받아서 열폭을 한 거지, 열폭을. 열폭을 해서 응. 야, 그거 갖고 와봐. 응. 하니까 국정원에서는 그걸 지 맘대로 짜깁기 하고 예고하고 각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맞는 걸 갖다가 싹 주고. 그렇습니다. 각하가 예. 보기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그렇죠. 가공을 해서 이제 보냈다는 거죠. 국정원이 원래 그렇게 왜곡을 많이 해요. 예. 실제로도 국정원이 공개한 발췌본만 보더라도 원문과 비교하면은 왜곡이 아주 심각한 상태죠. 지난달에 그 무단으로 공개한 내용만 보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원문에서는 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발췌본에서는 저로 바뀝니다.
굴종. 예.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는 국정원이 공개한 발췌본과 유사한 문장을 짜깁기식으로 나열해놓고 편향적 감성적 대북인식, 김정일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로 국가 품위 손상이라는 평가까지 하고 있는데 이명박이가 딱 좋아할 내용으로 보고했구만. 그렇습니다. 이명박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비판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비판이죠. 남북 정책에 대한 격노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구미에 맞게 회의록을 전반적으로 마사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경향신문 3면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 여기저기 돌려보면서 내가 뭐 대충 보니까 뭐 조갑제 이름도 나오던데 네. 이게 보수 인사들한테 쫙 돌리고 네. 이거 파 노무현이가 저기 걔네를 팔아먹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정원이 우선 자기 진영부터 공작을 했구만. 그렇게 해가지고 걔들이 이제 밖에 떠들고 다니면서 야 노무현이가 그 얘네를 팔아먹었대 이렇게 이제 여론을 전파하고 그리고 결정타는 정문원이가 날리고 나중에 김무성이가 날렸다. 대충 이런 그림이네. 그러면은 정문원 그다음에 권영세 그다음에 김무성 이거는 박근혜 캠프 아니에요. 그렇죠. 박근혜는 몰랐다? 이 누가 그걸 아이고 진짜 슬슬 핵심에 접근하는구만. 자 박근혜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아주 합리적 의심거리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권영세가 어제 그 연합뉴스와 통화를 했는데 아주 기가 막힌 멘트를 날립니다. 또 뭡니까? 민주당은 없는 내용을 보태거나 원뜻을 왜곡시키는 등의 비열한 조작을 하지 말라. 야 정말 뻔뻔스럽게 이럴 데 없는 조작의 달인들이 남들 보고 조작을 하지 말라고. 아니,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말이죠. 조작한 새끼들이 없는 내용을 보태거나 원뜻을 왜곡시키는 등의 비열한 조작을 누가 했죠? 야 진짜 유체이탈 화법은 박근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철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다 똑같아요. 새누리당 입당 조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어? 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예,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자, 그 동아일보. 네. 또 동아일보입니까? 정말 트리플 크라운에 의해서 예, 오보. 단독이라고 항상 붙었는데 알고 보면은 단독 오보입니다. 단독 오보. 또 있습니까? 예. 자, 어제 말이죠. 네. 그 이제 국정조사가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네. 김재원 의원이 물어봅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이 조명균 비서관에게 대화록을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이제 조명균 씨가 검찰 가서 진술한 내용이 있지 않는가? 네. 네. 그랬더니 황교안 장관이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물론 삭제에 관한 이야기는 듣긴 했는데 진술 내용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부연을 달았습니다. 뭐 하나만 한 말이었죠. 네. 자 그런데 동아일보는 따라서 우리의 보도가 맞다. 네.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에휴. 자 이 부분은요. 네. 아주 한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보도한 겁니다. 정확한 맥락을 이제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오전에 네. 역시 같은 사람인 네. 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으로부터 네.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지원 대화록 파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조명균 씨에게 했는데 조명균 씨가 그런 일을 검찰 가서 진술한 일이 있냐? 네.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이때 황교안의 답은 네. 기억하기로 그런 확정적 진술을 한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자 도하 언론에서는 삭제 지시가 없었다. 없었다. 이렇게 다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러자 장관 발언이 너무 단정적이고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 네. 라는 그런 비판이 그 이제 새누리당 안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시 물어본 겁니다. 네. 또 물어봤어. 또 물어봤어요. 또 김재훈이가 물었어요. 예, 또 같은 사람. 김무성이 앞에서 형님 저 노심 초사하고 있습니다. 예. 했던 그 김재훈이가 예. 총대를 갖다 두 번 맸구만. 그랬더니 네. 그 황교안 장관이 삭제 진술이 없었다는 보도는 곤란하다. 네. 뭐 하긴 했는데 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 하지만 삭제 진술이 삭제하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바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한 발 이제 뺐습니다. 저거겠죠. 종이 문서를 없애라 이런 얘기를 했겠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지원에 전자문서가 있고 예. 국정원에도 한 부 있는데 청와대에 또 둘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걸 없애라고 한 걸 갖다가 이제 결국은 이지원 문서를 없애라 이렇게 오보를 해놓고 예. 추합니다. 맥락상 보면은 네. 황교안이가 아주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일단 오전에 김재원이 물어본 거는 이지원 문서를 삭제하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시한 바 있었느냐? 네. 라는 그 이제 질문이었거든요. 다이렉트로 물어봤구만. 예. 그랬더니 기억하기로는 그런 확정적 진술을 한 것 같지 않다. 이게 김재원이가 예. 노심초사를 해서 형님한테 잘 보이려고 했는데 네. 결국은 또 거꾸로 갔어. 예. 그래가지고 오후에 다시 반까지 하려고 했구만. 그러니까 이제 그 김재원은 동아일보만 보고 언론이 설마 거짓말 할까 싶어서 이제 물어본 건데, 예. 동아일보를 너무 믿었더니 아주 그 발등에 도끼가 찍힌 꼴이 됐습니다. 김무성 형님한테 또 찍혔네. 예, 그렇습니다. 아, 불쌍하네, 김재원. 예, 뭐 될 일도 안 됩니다. 예. 자, 하여간 이 참 동아일보를 동아오보로 바꿔야 된다라는 1, 2, 3, 4, 5, 5보입니다. 예. 오보를 5번 하면은 예. 1보가 오보가 됩니다. 그렇죠. 예. 부지런한 벌꿀님의 댓글이 참 재밌네요. 단독 오보. 예, 단독 오보. 두 번 더 해야 그러니까 되겠네. 이제 그 동아일보는 예. 진실의 전부를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되는데, 네. 하여튼 이 보수 언론 보시는 분들, 보수 언론에 나온 내용 그대로 믿었다가는 창피당합니다. 혼자 바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네. 아니 사실은 조중동이 보도하는 내용은 보수의 구미에 맞는 그런 보도들이죠. 하지만 진실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도 동아일보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오보하진 않아요. 예. 이건 참 보고 싶은 또 듣고 싶은 이야기만 전하는 신문. 참 이런 신문에게 진실을 기대한다는 것은 참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 백지광고에 동아일보가 이렇게 타락하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저 90년대 말에 예. 당시에 권오기 사장이 이제 광고에 나와가지고 TV 광고를 했었어요, 동아일보가. 네. 그때 무슨 광고였냐면은 권오기 사장이 나온 광고는 아니었던 것 같고, 만약에 정말 네. 보도할 가치가 있는 기사가 없는 네. 그런 신문이라면 그날 백지를 내겠습니다. 네. 예. 요즘 동아일보는 계속 백지 나와야 되겠네. 참. 오보를 낼 바엔 백지를 내는 게 낫지. 자, 한겨레 12면을 보겠습니다. 네. 한겨레 12면. 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때 네. 대통령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IP를 추적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네. 예, 물론 우리 국가정보원인데 네. 정권 비판하지 마 이렇게 드러내놓고 협박한 거는 아닙니다. 네. 마치 일반 누리꾼인 양 네. 가장하고 아.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쓴 누리꾼에게 IP를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실에서 밝힌 내용인데, 사실 검찰은 6월 14일에 국정원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에 A4 용지 2120장 분량의 범죄 일람표를 만들어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과 협조자들이 작성한 게시글 그리고 댓글을 총망라한 바 있습니다. 이들 글 작성자들이 국정원 직원인지 협조자인지 일일이 밝히진 않았지만 국정원 관련자임을 검찰이 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아이디를 보게 되면은 네. 이 사람들이 국정원과 유관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댓글을 찾아보니까 너희들 우리 감히 대통령 각하를 욕해? IP 추적 중이야. 이런 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원은 해당 아이디가 국정원 직원의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아이디 활동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야, 진짜 이 국정원 진짜 이게 문제구만. 후한무치한 정도가 아니라 아니 이명박이를 욕했다고 해서 이거를 종북이라고 얘기하는 이 따위가 국정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국가 예산을 써야 됩니까? 해체해야 되겠구만. 예. 네. 이거 오늘 조간들이 잘 주목하지 않은 기사인데, 네. 이 뷰스앤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이 네. 보도한 내용
을 중심으로 다시 소개하자면은 네. 어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아주 망언을 했습니다. 아, 국정원 직원인 줄 모르게 네. 댓글을 다는 것은 장려할 일이다. 이런 또 권성동이 또 뭐하는 인간이에요? 강릉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요. 검사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 예. 야, 강원도가 난 정말 인물이구만. 강원도가 낳은 인물 중엔 또 막말 김용민도 있는데 네. 저기 이런 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네. 우리 청소년들이 무비판적으로 인터넷 게시글이 사실인 양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고 민주주의 사회 체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당연히 이 학생들 국가관과 역사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서 심리전 활동을 해야 한다. 북한은 어설프게 아주 노골적으로 공론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다. 남한 사회의 문제가 되는 갈등 요소가 되는 주제를 갖고 교묘하게 거기서 사이버 활동을 한다. 국정원 직원인 줄 눈치채지 못하게 대한민국 공무원이 댓글 단다는 생각을 못하게끔 댓글을 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장려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니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국정원이 해왔던 공작들을 보면요, 네. 북한 시킨 건 맞습니다. 네. 남한 사회에 문제가 되는 갈등 요소가 되는 주제를 갖고 교묘하게 거기서 사이버 활동을 해왔거든요. 마치 자기들이 민주당 지지자인 양, 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 완전 간첩 활동하는구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5월, 6월인가 이런 댓글을 발견을 했는데 난 민주당 지지자인데 김용민이 너 때문에 4월 총선에서 진 거 아니냐. 그것도 닥쳐라. 의심해봐야 그래서 되겠구만. 그 친구 그 트윗을 제가 쭉 봤는데 네. 문재인 종북 빨갱이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거 한번 우리도 한번 추적해 봅시다. 예. 국정원 아이디 같은데. 뭐 하여튼 국정원 의심 아이디로 보이는 그런 그 아이디로 저를 음해하는 글들이 또 여러 있었습니다. 네. 뭐 김욕민이라고 한다든지. 김욕민. 예. 만약에 국정원 직원으로 판명된다면 전 국가로부터 어마어마한 그 배상금을 선물로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적 중입니다. 열심히 예. 추적하십시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전재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전재용. 그 박상아 씨 남편이죠. 네. 자, 지난 언젠가요? 그 전두환 씨에 대해서 추징금 받아내는 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 네. 지난달 27일이었군요. 네. 전재용 씨가 말이죠. 네. 서울 이태원동 고급 빌라 2채를 급히 팔았습니다. 오. 지난달 27일. 자, 빌라를 산 사람은 누구냐? 자신의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의 학부모인 37살 A 모 씨 부부라고 합니다. 네. 전두환 씨는 매각 대금으로 총 30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37살 된 부부가 30억 원을 낼 정도는 아니니까 예. 결국은 자기 돈으로 주고 명의만 바꿨다. 이런 의심을 할 수 있겠네요. 아닌가? 전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는데 역시. 책 보니까 삼척이구만. 37살 아무리 그 거부라 할지라도 어떻게 30억을 그날 바로.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 학부모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거 자기 명의로 돼 있으니까 이거 잘못하면 몰수될 수도 있으니까 또 자기 숨겨놓은 현금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현금 30억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줘가지고 살해해 줄 테니까 예. 일종의 이제 부동산 명의 신탁이죠. 네. 네가 좀 사는 걸로 해라. 예. 해서 싹싹 해서 가를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검찰도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검찰은 네. 이 고급 빌라 그 당일에 팔았던 이 고급 빌라의 매입 자금이 전두환 비자금 채권에서 나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더블로 해먹었구만. 예. 네. 검찰은 이 자금을 추징하기로 하고 이달 초에 서울지검 명의로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빌라를 산 네. 이 A 씨 37살 A 씨가
검찰에 불려가서 구입 경위를 추궁당했습니다. 그렇죠. 30억에 대해서 자금 출처돼야 돼요. 이거는.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예. 전재용 씨와 사전에 짜고 네. 허위로 빌라를 구입했거나 네. 재산 은닉을 위해서 명의 수탁한 것으로 이제 확인된다면 네. 이 A 씨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이거 이런 거 보통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네. 그 얕은 수를 쓴 거네요. 전재용 씨가. 네. 아니 37살 30대 중반이 네. 현찰로 예. 30억 덜컥 낼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글쎄 말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일면 머릿 기사였습니다. 이게. 네. 윤창중 이야기를 앞서서 우리 황준호 기자가 상세히 전해줬는데 네. 어제 제가 세계일보 워싱턴 네. 국기원 특파원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오. 섭외를 하려고 우리 서영석 이사님 이름도 팔고. 네. 예. 근데 하여튼 전화를 드리니까 새벽 4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너무 죄송해서. 죄송했어. 국기원 특파원 말씀은 네. 수일 내로 네.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온다.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오늘 보도는 윤창중 사건을 이미 검찰에 송치했다는 송치했다. 건데 네. 무슨 내용으로 송치했을지 이게 또 주목이 됩니다. 네. 중범죄냐 경범죄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관심거리인데 네. 중범죄면은 신병 인도 요청을 하게 되죠. 그렇죠. 미 합중국이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네. 전 청와대 대변인을 불러달라라고 했는데 만약에 신병 인도 요청을 거절한다. 네. 나라 망신이죠. 개망신이죠. 개망신이죠. 안 나갈 수가 없겠죠. 윤창중 씨가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 했던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의 대변인은 아니고 네. 대변인을 했었죠. 대변인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대변인은 국정원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윤창중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예. 까불지 마 하면서 임명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구나. 예. 몰랐죠. 야, 근데 이른바 이런 보수 언론들 말이죠.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예. 윤창중 자를 때는 인사 실패 아닙니까 이거는? 인사 대실패죠. 대실패죠. 다른 사람들은 저기 주변에서 다 말렸는데 까불지 마 해가지고 지 맘대로 임명해가지고 완전히 미국 가가지고 그런 진짜 그런데 당군 일의 최대 망신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 박근혜 대통령의 고뇌어린 네. 이 읍참마속 이런 식으로 또 보도를 해요. 그런 아이고 또 정말. 그런 대가리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인간들이 진짜. 자, 이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해야 될 것 빨리 같습니다. 합시다. 예. 자, 그래서 조만간 그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의 발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세계일보 신면에 있고요. 네, 다음 자, 서울신문 네. 일면 보도를 보면은 출산율 증가의 함정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아하. 최근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합계 출산율은 뭐냐면요. 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인데 네. 2010년에는 1.23명이었는데 네. 2040년에는 1.42명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 합계 출산율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출생아 수는 47만 명에서 32만 5천 명까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서울신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김용윤 PD가 비상한 대책 이미 하고 있잖아요. 예, 이미 그 10월에 또 출산 예정이고 또 제가 작년 5월인가 예. 주례를 하루에 두 탕을 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12시 타임에 우리 커플 그제 네. 아주 씩씩한 남자아이를 신으로부터 선물 받았고 네. 그리고 그 저녁 타임에 그 주례했던 분은 지지난주인가 촛불 집회에서 만삭의 몸으로 저와 마주쳤습니다. 야, 출산율 증가에 아주 그냥 애국자. 누구는 댓글 달 때 나는 열심히. 예. 네. 자, 다음 뉴스. 출산을 장려했습니다. 자, 김종학 PD의 유서를 조선일보가 입수를 했습니다. 11면에 있는데 검사에 대한 맹비난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PD에 대해서 김종학 PD가 검사에 대해서 김모 검사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44살 김모 검사. 자네의 공명심에
자네를 진정한 음반업자와의 결탁에 나는 분노하네. 함부로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모래성으로 만들며 정의를 심판한다고? 처벌받을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사건을 억지로 꿰맞춰서. 그래서 난 억울하다. 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자, 이 빈소를 찾은 예. 연기자 김영옥 씨 아시죠? 예. 이분은 김종학 씨는 먹는 것도 마다하고 일하던 사람이었다. 네. 너무 깨끗한 사람이라 오히려 못 견뎠을지 모른다. 이렇게 또 말을 했다네요. 조선일보 11면 보도였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너무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네. 한겨레 14면 기사입니다. 네. 79살 강릉의 김모 씨가 지난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보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기술이 좋아져서 DNA 대조로 오래전 실종된 사람도 찾을 수 있다는 이웃의 말을 듣고 DNA를 경찰에 등록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찾았습니다. 네. 46살 딸 희숙 씨 가명입니다. 어려서 2급 뇌병변 장애를 앓았는데 먼저 떠난 아내 없이 딸을 두고 일터에 나가야 하는 김모 씨 마음이 무거웠는데 자, 어린 딸은 혼자 돌아다니다가도 이웃들의 도움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달랐습니다.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딸을 찾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 찾지 못했어요. 네. 이 딸은 1995년 내야 정신지체 장애인 보호시설인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의 천혜재활원에 자리 잡고 새 호적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전에는 고향인 강릉에서 흘러 서울까지 올라온 뒤 여러 시설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만났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껴안고 우는 장면, 이것이 또 신문에 실렸는데 근데 이 김모 씨가 주문진에서 생선을 손질하는 일로 끼니를 잇고 있어서 이도 딸을 데려올 수가 없는 처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79살 됐고 딸은 46살이 됐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한브리핑의 김용윤 PD였습니다.